왜요? 왜 저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울며불며 시부모님께 사정을 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단호한 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아. 너의 고향 로마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 눈물로 내쫓아야만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 출신 마리아 로시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사랑과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의료봉사 활동을 하셨고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항상 사람을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제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저는 언젠가 부모님처럼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던 중 열악한 위생 환경과 부족한 의료시설로 인해 발생한 감염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부모님이 계신 마을로 향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병마를 이겨내지 못한 부모님은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주 앉으셨던 소파, 그들이 남긴 책, 그리고 그들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집안 곳곳은 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빈자리는 너무 컸고 저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슬프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에 말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품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재는 제게 너무나도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의사라는 꿈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길을 따르려고 했지만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 그 길이 제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안고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구원처럼 다가온 사람이 바로 대학 친구인 현준이었습니다. 현준은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힘들 때마다 큰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곧 연인으로 발전했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현준과 저는 함께 이탈리아 곳곳을 여행하며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현준은 특히 이탈리아의 문화와 예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마리아, 이탈리아의 예술과 문화는 정말 매력적이야. 우리가 함께 세계를 여행하며 이런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하고 그걸 사람들과 나누는 날이 오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하루는 우리는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주는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마리아, 이 작품들은 정말 경이로워. 예술이 사람들에게 주는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는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명에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우리는 베니스에서 곤돌라를 타며 운하를 누비기도 했습니다. 현주는 운하를 따라 흐르는 물과 그 위에 떠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리아, 이곳은 정말 마법 같아. 우리가 나중에 예술치료센터를 연다면 이곳에서 얻은 영감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현준의 취업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현준이 떠나기 전 우리는 함께 큰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하는 센터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을 때 로마 친구인 알레산드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그곳은 낙후된 나라 아니야? 북한과의 관계도 안 좋고 위험하지 않을까? 왜 굳이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해? 너 정말 후회할 거야.
하지만 저는 현준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비자 발급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까지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현준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부모님의 따뜻한 환영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정착한 곳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 담양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담양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담양에서의 생활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현준과 저는 카페 운영 외에도 마을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다양한 활동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신선한 농산물과 수공예품을 구입하곤 했습니다. 현준과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배우기 위해 시장 상인들에게 요리법을 묻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저의 한국 음식 사랑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새 저는 김치 담그기와 된장찌개 만들기에 능숙해졌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는 담양의 유명한 메타세코이아 길을 산책했습니다. 길게 뻗은 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현준과 저는 그 길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 우리가 함께 여는 예술치료센터는 이곳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겨울에는 마을에서 열리는 얼음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현준과 저는 아이들처럼 얼음 미끄럼틀을 타고 얼음 조각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준은 축제의 열기를 느끼며 마리아, 한국의 겨울은 정말 매력적이야. 이곳 사람들은 축제를 통해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는 담양의 중록원을 방문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산책을 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정말 상쾌했습니다. 현주는 대나무 숲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 이곳에서 영감을 얻어 예술치료센터의 디자인을 해보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동의하며 함께 디자인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주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우리 함께 만든 예술치료센터의 계획을 조금씩 시작해보자.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현주는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준, 제발 눈을 떠봐.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저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뇌종양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준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현준,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야 해.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의 회복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현준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하는 것도 걸음을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고통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저는 그의 곁을 지키며 항상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현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주 쓰러졌고 의사들은 그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현준, 당신은 나를 떠나면 안 돼. 우리는 아직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아. 현준은 담담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나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겠지?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준, 나 없이 어떻게 지내라는 거야?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현준은 저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예술치료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리아, 우리 함께 꿈꾸던 예술치료센터를 꼭 이루어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줄 수 있도록.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으며 저는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현준, 나는 당신의 꿈을 반드시 이룰 거야.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거야.
그날 밤 현주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저는 그가 떠나는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며 저는 그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현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쉬어.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현준이 떠난 후 저는 그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끝없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자주 앉아있던 소파, 그가 사용하던 물건들,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침대.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고 저는 매일 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준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현준을 추모했고 시부모님은 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현준의 사진을 꼭 끌어안고 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준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의 사랑과 기억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현준이 떠난 지 3달이 되어갈 때쯤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시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주시며 로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를 떠나보내려 하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왜 저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울며불며 시부모님께 사정을 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단호한 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아. 너의 고향 로마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우리는 내가 행복해지길 바란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현준과 함께했던 이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그러나 시부모님은 마음을 굳게 먹으신 듯 저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시부모님의 권유로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주셨음에도 로마에서의 생활은 고달프기만 했습니다. 현준의 부재로 힘든 와중에 가장 믿고 의지했던 시부모님에게서도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거리의 노숙자들을 볼 때마다 한국에서의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후 저는 현준과 함께했던 모든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페에서 일했던 시간들,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순간들, 그리고 현준의 따뜻한 미소와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질 때마다 저는 그곳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시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신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마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저는 현준과 시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기억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서류들을 챙기기 위해 도심의 한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카페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고 중요한 전화라 밖으로 나가서 받기로 했습니다. 전화에 집중한 나머지 제 가방을 테이블 위에 두고 나간 것을 잊었습니다. 밖에서 전화를 받는 동안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서둘러 돌아왔을 때 가방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중요한 서류와 현금 그리고 현준과 함께했던 소중한 물건들이 모두 그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서 한 남자가 급히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를 쫓아갔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을 해치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저기요. 멈춰요. 하지만 남자는 더욱 속도를 내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헉헉대며 그를 뒤쫓았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좁아져서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고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추격했습니다. 제발, 내 가방을 돌려줘. 제 목소리는 메아리 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가 급히 방향을 틀어 더 깊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이 턱에 차오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그를 놓치면 가방과 소중한 물건들을 영영 잃게 될 것이라는 절박함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 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의 그림자를 쫓으며 속도를 냈습니다. 골목길은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리는 좁은 길에서 저는 마치 악몽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방향을 틀 때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놓칠까봐 더욱 긴장했습니다. 저 멀리서 그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골목의 어둠이 그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멈춰. 도와주세요. 저는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골목은 무겁게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속도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빨리 일어나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몸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벽을 넘으려다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오고 다리가 떨렸지만 그의 바로 뒤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저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그는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멈칫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은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도둑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보였고 저는 그 틈을 타 소리쳤습니다. 여기에요. 경찰. 도와주세요. 경찰차의 불빛이 골목을 비추며 가까워졌습니다. 도둑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보였고 서둘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추적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경찰이 도둑을 향해 달려가며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희가 그를 잡을 겁니다. 그 경찰의 말에 저는 겨우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도둑을 쫓아 골목 끝으로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경찰이 결국 도둑을 붙잡았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경찰이 가방을 되찾아준 후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방 안에 중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경찰은 저를 안심시키며 이제 안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현준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부재와 그리움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그의 기억과 사랑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나의 고향이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안전함과 평온함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현준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집에 있던 저는 복통에 시달리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점점 심해지자 도저히 혼자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부모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절박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놀라시며 즉시 비행기 표를 끊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통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치 고통의 원인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시부모님을 보자마자 저는 그들의 품에 안겨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현준과 함께했던 곳에서 다시 살고 싶어요. 시부모님께서는 크게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우리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구나.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하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어도 돼. 그 후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현준이 떠난 후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기곤 했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나라가 아닌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소중한 추억들과 함께 저는 앞으로도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현준이 떠난 후
저는 현준과 함께 꿈꾸던 예술치료센터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현준의 이름을 딴 예술치료센터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동안 저는 현준의 꿈을 이루겠다는 결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외국인인 제가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며 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을 초대하여 예술치료의 중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현준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현준이가 이곳에서 꿈을 이루길 원했어요. 그의 뜻을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주민들도 점차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프로그램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센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그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현준의 작품들과 함께 다양한 예술치료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예술을 감상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그의 꿈이 실현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예술치료센터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현준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지 얼마 후 로마에서 알레산드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할 것 같은데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저는 알레산드로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알레산드로,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처음엔 나도 낯설었지만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과 한국 문화의 깊이에 감동받았어. 북한과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단합력이 뛰어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이야. 알레산드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듯 했지만 결국 한국에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과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예술과 현대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알레산드로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내가 한국에 대해 정말 잘못 생각했었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일 줄 몰랐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문화도 너무 멋져. 그는 예술치료센터를 방문하여 마리아와 함께 센터의 운영을 도왔습니다. 알레산드로는 한국의 예술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마리아가 왜 한국에서 행복을 찾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에 감동받으며 돌아갔습니다. 비록 현주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지만 그의 사랑과 예술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꿈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를 사랑하고 그리워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는 사랑과 상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현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